제가 법인 대표님들을 상대로 절세 컨설팅을 하다 보면 가지입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지입금 불이익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시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만 급여나 배당을 통해서 갚기에는 세금이 너무 과하고 거기다 건강보험료까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상환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평택에 있는 HJ테크라는 회사의 가지입금 5억 5천을 세금 없이 해결해 드린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윤의 중소기업 컨설팅입니다. 주식회사 HJ테크는 가지입금이 5억 5천이나 되다 보니까 해마다 인정이자로 2,500만 원 가까이 내야 하고 신용평가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어서 해결하고 싶었지만 세금 부담으로 해결을 못하고 해마다 배당을 통해서 인정이자만 갚으면서 가지입금이 증가되지는 않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저를 만나서 법인 가지입금 5억 5천만 원을 세금 없이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냐고요? 아시는 것처럼 급여나 배당을 통해서 5억 5천을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를 포함해서 40%가 넘는 세금을 부담하면서 법인 자금을 환원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자금에 유동성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활용해서 감자를 실시해서 세금 없이 미처분 이익이익금 6억 원을 환원해서 가지입금을 정리하였습니다. HJ테크의 지분 구조는 보시는 것처럼 대표님이 77.5%, 사모님이 20%, 자녀 두 분이 각각 1.5%와 1.0%씩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법인 설립 시 20%를 사모님께 증여를 해 놓으신 상태여서 특별한 문제 없이 사모님의 보유 지분 중 시가로 6억 원, 지분율로는 8.5%인 3,400주를 대표님께 증여한 후 감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식 소각의 방법에는 이익 소각과 감자가 있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HD테크의 경우에는 은행 대출금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자본금 요건이 있는 업종도 아니어서 주식 양도 과정에서 상법상 절차가 복잡한 이익 소각보다는 감자를 실시한 건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익 소각이나 감자 등의 주식 소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세법상의 규정과 상법상의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만 추후 세무당국의 소명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도 문제없이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HD테크의 경우에도 대표님이 지분이 있는 상태에서 사모님께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전체 취득가액 산출 시에는 취득가액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서 그냥 증여 후 소각 시에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로 배당소득세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증여 전에 주권을 발행해서 주식을 특정해서 증여한 후에 감자를 실시해서 배당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인 자금 환원 시 절세를 위해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통한 주식 소각을 활용하는 이유는 통상 주식의 양도 시에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주식의 양도 소득세율은 아직까지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독립된 단일 세율로 적용되고 있고 중소기업 대주주의 경우에는 27.5%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주식 소각의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 소득세가 아닌 의리의 배당으로 간주해서 배당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배우자에게 증여 시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시가 6억 원 기준 증여 시에는 증여세가 없고 6억 원에 증여받은 주식을 그대로 6억에 소각 시에는 양도 차익 또한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 소득세가 없으니까 HJ테크의 경우에도 세금 없이 미처분 이익이익금 6억 원을 환원해서 가지입금을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감자는 이익 소각과는 달리 자본금에서도 액면가 기준으로 감자가 되고
나머지 금액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처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자 후 지분 보유 현황은 보시는 것처럼 주식수와 함께 자본금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활용한 이익 수확이나 감자 등의 주식 수확을 통해서 대표이사 가지입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HJ테크의 경우는 법인 설립 시에 사모님께 지분 20%를 증여한 상태여서 사모님께서 지분을 보유하고 계셨고 법인을 설립한 지도 10년이 훨씬 경과한 상태여서 문제없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활용한 감자를 통해서 대표이사 가지입금을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배우자에게 보유 지분이 없으면 해결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해결할 수는 없고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최소 3, 4년의 기간을 경과하여야만 세금 없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께 이 말씀을 드렸더니 대표님께서는 사모님도 같이 고생하시는 만큼 50%를 주고 싶었는데 사모님께서 20%만 받겠다고 하셔서 20%만 증여했다고 하시면서 20%라도 증여해 놓길 잘했다고 하시더군요. 절세를 한다는 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적용되는 각종 누진세율이나 과세기간, 비과세나 공제 한도 등을 활용하거나 순서를 바꾸어 적용하는 등 개별 회사와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수립하여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같은 절세 전략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작년에 적용했던 절세 전략이 올해는 세법 개정으로 적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세무당국의 입장을 보면 저 같은 법인 컨설팅 전문가들이 절세 전략을 적용해서 절세를 실시하면 빠르면 2, 3년, 늦어도 4, 5년 내에는 세법 개정을 통해서 해당 절세 전략을 제한하거나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법인 가지입금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발생한 것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이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높여서 기업의 신용과 가치를 향상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머리 아프신 법인 가지입금 해결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 남겨드린 블로그를 보셔도 되고요. 궁금하시거나 요청하실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신청도 꼭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